이게 얼마짜리 접시인데 이태리에서 사온 거라 국내에서는 구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아, 진짜 짜증나. 한겨울 새벽 며느리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현관 밖에 내던져졌습니다. 현관문은 냉혹하게 닫혔고 아들은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았죠. 얼어붙은 골목에 홀로 서 있던 나는 그렇게 버려진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세상은 또 다른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전통식품 기업 복심원 창립자 이복심 여사 전 재산 사회 환원 선언. TV 속 뉴스 자막이 흐르는 순간 아들 부부의 표정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 듯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이복심입니다. 올해 74,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죠. 그런데 그 아들놈의 집에선 그저 밥하는 식모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밥 다 됐어? 오늘 아침은 뭐야? 계란말이는 좀 촉촉하게 해. 지난번에 너무 익혔더라. 집사람 너무 바싹 익은 거 싫어해. 아들 정우찬이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난 아무 말 없이 계란을 더 풀었죠. 20년 전 아들이 창업한다며 큰 소리 칠 때부터 난 그저 ATM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손끝이 다 갈라져도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어머니, 앞치마에 김치 국물 튀었어요. 며느리 혜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내 앞치마를 가리켰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입는 거니까. 아뇨, 주방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항상 날이 서 있었죠. 마치 가시덩굴 같아서 가슴에 긁힐 때마다 아팠습니다. 난 조용히 앞치마를 갈아입었어요. 내 방은 식모방이라 불리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예전엔 다용도실이었던 곳인데 내가 들어오면서 침대 하나 놓은 게 전부죠. 창문도 없어 사시사철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밤이면 벽을 타고 올라오는 바퀴벌레 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했죠.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내 아들, 내 자식이니까. 어머님, 오늘 제 친구들 오는데 집 좀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혜수는 자기 친구들 앞에서 날 보면 항상 우리 도우미 아줌마라고 소개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난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날도 혜수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명품 백을 든 젊은 여자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 여기 도우미 쓰세요? 요즘 좋은 도우미 구하기 너무 힘들던데. 친구의 말에 혜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세요. 어머, 죄송해요, 어머니. 그 친구는 당황했지만 내 눈에는 혜수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보였습니다. 창피해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즐기는 표정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괜찮아요. 나야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내 대답에 다들 어색하게 웃었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는데 혜수와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진짜 편하겠다.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니. 그냥 밥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짜고 맵고. 나이 들면 입맛이 이상해진다더니 진짜 그런가 봐요.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지만 다행히 깨지진 않았습니다. 한겨울 찬물에 담그고 있던 손이 빨갛게 얼어갔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이었죠. 누구도 모르는 내 진짜 모습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저녁이 되자 아들이 퇴근했어요. 땀에 절은 셔츠를 벗어던지며 소파에 털썩 앉았죠. 엄마, 오늘 회사에서 투자자 미팅했는데 잘 됐어. 그래, 다행이구나. 목소리에 의도적으로 기쁨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진짜 대박 날 거야.
회사 가치가 100억은 넘을 거라고? 아들의 말에 난 그저 미소 지었죠.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두고 자랑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복심원의 작년 매출만 해도 500억이 넘는데 말이죠. 우찬아,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제 나 다 컸으니까. 아들은 내 말을 자르고 웃었어요. 엄마는 안 아픈 게 도와주는 거야. 최소한 나한테 부담은 안 되게 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이 집에 눌러 앉아 폐만 끼치는 존재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밤에는 몰래 울었습니다. 베개를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베란다에 나갔어요. 서리가 내린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20년 전 내가 왜 모든 걸 숨겼을까? 그때 내 결정이 맞았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혜수가 비싼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이게 얼마짜리 접시인데? 이태리에서 사온 거라 국내에선 구할 수도 없다고요. 아, 진짜 짜증나. 내가 도우려 했지만 혜수는 소리쳤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히 다치기라도 하면 더 골치 아파요.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마침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니가 접시를 깼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아들은 내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숨을 쉬었죠. 엄마,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내가 아니. 됐어요. 그냥 방에 계세요. 갑자기 혜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 따로 살아요. 제발.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흔한 줄 아세요? 전할 만큼 했어요. 순간 온 집안이 얼어붙었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은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죠. 내 아들은 이미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그냥 지금 당장 나가세요. 혜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난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벗고 외투를 걸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아들이 돌아봐 주길 바랐습니다. 우찬아. 아들을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등줄기로 흐르는 차가운 땀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심장도 닫히는 것 같았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문 밖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바람이 불어 뼛속까지 시렸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그렇게 내가 30년간 숨겨온 나의 진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단축키 1번을 눌렀어요. 응, 오 실장. 그동안 지켜줘서 고맙네. 다시 시작하려고.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복심으로 살 시간이 온 거죠. 쫓겨난 후 난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몸은 얼었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죠. 그래도 다행히 지갑은 가지고 나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때 알림이 떴어요. 윤혜수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혜수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눌러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제 신상 가방 언박싱을 해볼게요. 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면에는 고가의 명품 가방이 보였습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특별 방송을 준비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죠. 실은요, 오늘부터 저희 집이 좀 달라졌어요. 시청자들이 물었나 봅니다. 아, 그게. 이젠 저희 집도 숨통이 좀 트이네요. 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오래 붙어 있었죠, 그 노인네랑.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셨거든요. 솔직히 너무 편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지는 듯 했어요. 맞아요. 진짜 스트레스 많았어요. 매일 주방에서 탕탕거리고
혜수는 대놓고 날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짜고 집안일은 대충 설렁설렁하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 엄청 해준 것처럼 유세 떠는 게 진짜 꼴불견이었어요.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죠. 요즘 자식들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버린다느니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혜수의 말에 댓글이 달렸나 봅니다. 네, 맞아요. 응원 감사해요. 이제 남편과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내가 그렇게 싫은 존재였나? 목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찬의 친구 민호였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우찬이가 찾던데요. 찾는다고? 네. 짐 좀 챙겨가라고.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나가자마자 내 물건을 정리하려는 모양이었어요.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사면 돼. 어머니, 그래도 우찬이가? 민호야, 너 우찬이랑 한 번씩 술도 같이 마시지? 네, 가끔요. 혹시 내 얘기하던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말해봐. 어제 우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면서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어머니 없이 사람답게 산다는 거지? 아, 그게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던가요? 자식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숨기고 희생했는데, 제 손으로 벌어온 재산을 한 푼도 티내지 않고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 살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작은 호텔을 예약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하나가 있었죠. 복심원 설립 계약서, 창업 당시 작성한 문서였어요. 그 옆에는 과천주택부지 매각 문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창업한다고 했을 때 몰래 팔아 건넨 돈이었죠. 그 돈으로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모든 걸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했죠.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복심원, 지난해 매출 530억. 전통식품 기업 중 1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세운 회사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대표이사 자리는 오진석이 맡고 있었어요. 그는 내가 은퇴할 때 약속한 대로 회사를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오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고 있고요. 고맙다, 진석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드님 댁에서 이제 그만 돌아가려고.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아니, 돌아간다기보다는 돌아오려고 해. 회장님, 내가 복심원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더는 숨지 않을 거야. 오진석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죠. 내 진짜 이름, 이복심으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이복심 회장, 복심원 복귀 및 사회환원재단 설립선언.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그 소식을 다뤘습니다. TV에는 젊은 시절 내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갔어요. 전통식품 기업 복심원 창립자 이복심 회장,
20년 만에 복귀. 숨겨진 재벌 이복심, 730억 자산 공개. 평범한 시어머니로 살던 이복심, 아들 집에서 쫓겨난 후 정체 드러내. 그리고 그 순간 정우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야 날 찾는구나. 하지만 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아니니까요. 이제 난 복심원의 회장, 이복심일 뿐입니다. 호텔방에서 이틀을 묵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했어요. 30년간 가슴에 짓눌려 있던 무게가 덜어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셋째 날 아침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카드를 확인해 보니 한도가 초과되어 있었어요. 다른 카드로 결제해 드릴게요. 그런데 두 번째 카드도 세 번째 카드도 모두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까지만 머무실 수 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인터넷 뱅킹을 확인했죠. 모든 계좌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기억이 났어요. 우찬이가 내 통장과 카드를 관리했던 일이 말이죠. 내 돈을 다 빼갔구나.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몇 달 전 우찬이가 어떤 투자를 한다며 내 통장을 달라고 했었죠. 노후 자금을 조금 모아둔 게 있었는데 그걸 아들이 다 가져간 모양이었어요. 당장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그나마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좁디 좁은 방, 창문도 없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내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있을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죠. 일주일이라도 선불이에요. 내일 줄게요. 제발 하루만. 안 돼요. 여기 규칙이에요. 결국 그날 밤 나는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가방 하나 들고 거리를 걸었죠. 이제 어디로 가지? 친척들이 생각났습니다. 동생 정숙이네로 가볼까 했지만 갑자기 찾아가기도 못했어요. 그래도 전화는 해볼 수 있겠죠. 여보세요, 정수가? 언니, 웬일이야, 이 시간에. 미안한데,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은 좀 그렇네. 집에 애들 친구들이 와 있어서. 그래, 괜찮아.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다른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죠. 죄송해요, 이모님. 지금은 아기가 아파서. 큰어머니, 저희 집이 좀 좁아서요. 고모, 지금 저희도 친정엄마 모시고 있어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정말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조카 민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영이는 내가 대학 학자금까지 대주고 취업할 때도 도움을 줬던 아이였죠. 고모, 무슨 일이세요? 민영아, 고모가 좀 급해서.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니? 고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들 있잖아요. 우찬이네서 좀. 나왔어. 쫓겨났다는 소문 들었어요. 고모도 그렇게 살다 왜 쫓겨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아시면서.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너무 간섭하셨다면서요? 며느리 SNS도 봤는데 고모가 좀. 말을 끝맺지 못하는 조카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내가 베푼 것만큼 돌아오는 건 없구나. 공원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조용한 곳이라 잠시 앉았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어깨 위에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나이 든 몸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전통식품 기업 복심원의 회장이 공원 벤치에서 노숙하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냈어요. 공중전화를 찾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석 씨. 나야. 회장님? 어디 계세요? 그게 목이 메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어디십니까? 진석아, 내가 너무 바보였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내가 내 자식이라고 너무 믿었나 봐. 지금 어디 계신지만 말씀해 주세요.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소망공원, 중앙 벤치. 전화를 끊고 다시 벤치로 돌아왔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우찬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장사하던 고단함,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며 느꼈던 뿌듯함, 그리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겪었던 수모들. 바보 같은 엄마였네. 중얼거렸어요. 어느새 머리카락과 옷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오진석이 급히 뛰어나왔죠. 회장님, 그를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석아, 내가 왜 이 꼴이 됐을까? 오진석은 재킷을 벗어 내게 둘러주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러 왔어요. 정말 고맙네. 차에 올라타니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복심원으로. 내 자리로 돌아가자. 오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 내리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이제 다시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죠. 오진석의 차는 서울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오진석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회장님께서 언제든 돌아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오진석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나도 돌아올 날이 올 줄은 몰랐지. 오진석이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제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복심원의 창립 등기부 사본과 회사 인감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회사 서류와 도장을 보니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회장님 명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도 회장님이 대주주십니다. 그럼 내가 떠난 20년 동안 제가 대리 서명을 해왔습니다. 위임장으로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2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물었지만 답은 알고 있었죠.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우찬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길 바랐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재벌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고 싶었어. 오진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애들이 짓밟은 건 내 이름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모 취급하고 버리고. 오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숨기지 마세요. 그의 진지한 눈빛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숨는 건 죄진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가슴이 찌릿했어요. 난 죄진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차가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제 집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오진석의 집은 깔끔했어요. 손님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로 씻고 쉬세요. 옷도 준비해뒀습니다. 그의 세심함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맙네, 진석아.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씻으니 몸과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고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옷장에 걸린 옷을 보고 놀랐습니다. 고급 정장과 블라우스 모두 내 사이즈였어요. 이걸 언제? 방에서 기다리던 오진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이즈는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미역국과 밥, 반찬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준비했네. 회장님 취향도 잊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복심원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30억을 넘었죠. 그렇게나? 네, 회장님께서 개발하신 전통 장류 레시피가 지금도 최고입니다.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내 손으로 일구어낸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직원들은 모두 회장님 돌아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내일부터 복심원으로 출근하시겠습니까? 망설였어요. 지난 20년간 숨겨온 정체를 하루아침에 드러내는 게 두려웠죠. 아직은 오진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복심 회장님, 가슴이 떨렸어요. 이제 그 이름으로 살아야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달이 떠올랐어요. 내가 버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숨겼던 거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복심 회장님, 다시 시작하시죠. 오진석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오진석이 정장을 입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다우십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구부정한 노모가 아니라 당당한 기업인의 모습이었죠. 먼저 법무팀을 만나서 모든 법적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 진행하자.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도착한 곳은 복심원 전통식품연구소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현판을 바라봤어요. 이복심 연구관이라는 작은 동판이 보였습니다. 이걸 없애지 않았네? 회장님 이름은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 몇 명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오래된 직원이었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죠. 돌아오셨군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강하고 단단했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회사 현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앉아서 자료를 살펴보니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그날부터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열렸어요. 이제 난 더 이상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복심원의 회장 이복심이었습니다. 복심원에서의 첫날은 꿈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를 반기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장님 기다렸습니다. 한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그동안 고생 많았어.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직접 복심원을 이끌 거야.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첫 번째 안건은 내 재산 정리입니다.
오진석이 서류를 펼쳤죠. 이 목록은 회장님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입니다. 서류를 보니 놀랐어요. 이게 다 내 거였나? 네, 모두 회장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넘기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건물, 왜 담보대출이 있지? 오진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정우찬 사장님이 회장님 도장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오진석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찬이가 내 도장을 도용했다는 거야? 회장님 위임장을 악용한 것 같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아들이 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총 15개 건물에 담보대출을 설정했습니다. 금액은 오진석이 숫자를 말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2억? 아니, 20억? 200억입니다, 회장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찬이가 뭘 했길래 스타트업 투자와 개인 사치품 구매로 보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건물 내 이름이었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모든 담보대출 즉시 상환하고 명예 회수 절차 밟아. 회장님, 그러면 정우찬 사장님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법무팀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긴장됐지만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복심원 회장 이복심입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심호흡했죠. 오늘 제가 20년 만에 복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에게 배신당했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서 단지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청중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 아들이 제 재산을 몰래 담보로 200억을 대출받았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오늘부터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제 재산을 되찾겠습니다. 가족 간 채무 관계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피부치라고 봐주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우찬이와 혜수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묘한 통쾌함이 느껴졌어요. 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윤혜수 씨 방송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녀의 라이브 방송 중에 협찬사들이 연달아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방송 중이었어요.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메시지가. 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방송이 갑자기 끊겼어요. 마케팅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복심원과 거래하던 식품 브랜드들이 일제히 윤혜수 씨와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내가 지시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회장님 복귀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정우찬 사장님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올려보내. 우찬이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정장 차림에 지친 얼굴이었어요. 엄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회사야. 회장님이라고 불러. 우찬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회사 복귀하고 기자회견에서 저를 모욕하고. 모욕? 내가 한 말 중 틀린 게 있니? 우찬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도장으로 200억 대출받은 것도 사실이고 내 처가 나를 쫓아낸 것도 사실이야. 그건 오해입니다. 엄마, 제발. 오해가 아니야. 내 처가 라이브에서 한 말도 들었어.
우찬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무 오래 붙어 있었다는 노인네. 그게 바로 나야. 우찬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나가. 우찬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정우찬 씨, 법대로 하겠습니다. 우찬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한 번만 봐줘요. 회사가 망할 위기라서. 그게 내 진심이구나.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어. 우찬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 다음엔 변호사와 함께 오도록 해. 우찬이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젠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야. 정리할 사람이야.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 내 기자회견이 보도됐습니다. 전통식품 기업 복심원 창립자 이복심 회장, 아들과 법적 분쟁. 이복심 회장 가족이란 이름으로 배신당했다. 정우찬 대표, 어머니 재산 담보로 200억 대출.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피는 섞였어도 법은 공정해야지. 다시 회장이 된 첫날,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복심이니까. 복심원으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잦아들었죠. 그날 아침 법무팀장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손에 든 서류를 내밀었어요. 가압류 통지서입니다. 정우찬 씨가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압류? 무슨 소리야? 회장님 명의 건물 중 3곳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법무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 건물들은 아직 공식적인 증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래, 맞아. 우찬이 결혼할 때 약속했던. 오래전 우찬이 결혼 선물로 건물 몇 채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말로만 약속했을 뿐 공식 절차는 밟지 않았었죠. 정우찬 씨가 그 약속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과거 복심원 창업 자금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의혹이라니? 1980년대 전통시장 화재 보상금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야. 사실 화재는 있었지만 내 가게는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모든 돈은 정직하게 번 것이었죠. 윤혜수 씨가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을 올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혜수의 글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숨겨진 진실. 복심원은 화재보험으로 키운 회사?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아이가 이렇게까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중앙일보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터뷰를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당당해야 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인터뷰 장소로 향했어요.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아들 분과의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보상금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숨이 막혔어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제 사업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기자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물 좀. 손이 떨리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오진석이 급히 달려와 나를 부축했어요.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했어요.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네요.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오진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회장님? 그 애들 정말 끝까지 인간답지 못하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오진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회장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방금 협찬사 대표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보고했어요. 계약 보류하겠다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너무 정으로만 다뤘구나. 중얼거렸어요. 오진석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이젠 머리로 싸울 시간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복심 회장님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복심원을 일으켜 세운 분입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내가 지금 흔들리면 안 돼.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이미 준비 중입니다. 정우찬 씨의 가압류는 근거가 약합니다. 오진석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화재 보상금 의혹은 당시 서류로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정우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발 대화합시다.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자.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날 식모 취급하고 쫓아내고 이제 와서 내 명예까지 짓밟으려 하잖아. 그건 혜수가 한 일이에요. 저는 넌 뒤에서 구경만 했지. 그게 더 나쁜 줄 알아?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일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법정에서 정우창과 맞서야 했죠. 자식과의 전쟁,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싸움이었어요. 이젠 이 복수도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맴돌았어요. 우찬이가 태어났을 때 첫 걸음마를 떼던 날, 대학 입학하던 날, 그리고 나를 외면하던 그날. 눈물이 흘렀지만 빠르게 닦아냈습니다. 더는 울지 않을 거야. 다음 날을 위해 눈을 감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죠. 법정 소송 준비로 몇 주가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우찬이와 혜수는 언론에 거짓 정보를 계속 흘렸어요. 복심원은 내 아내 집안의 도움으로 커졌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죠. 참을 수 없었지만 묵묵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복심원 주최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법정 대신 공개적인 자리를 선택한 건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였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오늘 저는 제 아들 정우찬 씨가 불법적으로 저의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오진석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죠. 이 서류는 정우찬 씨가 제명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계약서 원본입니다.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 서류에 제 도장이 있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장이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감정 결과 이 도장은 정우찬 씨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중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입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우찬이의 호화로운 지출 내역과 실패한 투자 기록들이었어요. 이 돈으로 제 아들 내외는 명품과 해외여행, 고급차를 구입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20년간 평범한 어머니로 살면서 한 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제 도장을 도용해 200억을 빼돌렸습니다. 법무팀장이 나서서 추가 증거를 발표했어요. 또한 윤혜수 씨의 인플루언서 활동 중 불법 리베이트 수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 혜수의 계좌 내역이 떴어요. 협찬 제품을 소개하며 공개하지 않은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화재보험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여기 80년대 제 가게에 세금 납부 내역과 장부가 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제 사업은 한 푼 한 푼 정직하게 읽어낸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발표를 준비했어요. 오늘부터 저는 정우찬 씨와의 모든 법적 관계를 끊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피를 나눈 죄보다 믿음을 저버린 죄가 더 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제부터 이복심의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렸어요. 우찬이가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앞으로 걸어왔어요. 엄마. 당황스러웠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정우찬 씨, 이곳은 기자 간담회장입니다. 우찬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런 쇼는 필요 없습니다. 우찬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한 번만 봐줘.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이제 제겐 가족이 없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찬이는 경호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오진석이 보고했습니다. 윤혜수 씨의 모든 SNS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불법 협찬 논란으로 인해서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가 없이 올라선 자리는 없는 법이지.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복심 회장, 아들의 200억 횡령 증거 공개. 정우찬 마이너스 윤혜수 부부, 법적 처벌 피할 수 없어. 어머니 등골 빼먹은 자식 부부. 결국 법정 가는 일로. 전화벨이 울렸어요. 혜수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혜수야. 네, 어머니. 여긴 식모방이 아니야. 내 말에 혜수가 흐느꼈어요. 모든 건 스스로 저지른 일의 결과야. 당당하게 받아들이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에서 어린 우찬이를 안고 있었죠.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아픔이 아닌 해방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팀이 보고했어요. 모든 자산이 회장님 명의로 정리됐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정우찬 씨의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감정을 숨겼어요. 알겠어. 그날 오후 복심원 창립 3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어요.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복심원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자부심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존경과 애정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복심원은 사회환원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죠. 행사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나를 되찾은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젠 그들에게 주던 사랑도 접습니다. 중얼거리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평온이 찾아왔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은 교실 개강식입니다. 비서가 일정표를 건넸죠. 고맙네. 준비는 다 됐나? 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복심원 본사 1층에 작은 전통 장류 교실을 마련했어요. 내 손으로 직접 가르치기로 한 첫 수업이었죠. 긴장되는구나.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화려한 한복 대신 소박한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이제 회장보다는 선생님으로 불리고 싶었어요. 교실로 내려가자 2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부들, 청년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까지 다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죠. 저는 이복심입니다. 오늘부터 전통 장 담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복심원 회장님이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곳에선 그냥 복심 선생님이라 불러주세요. 교실은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매주 반죽을 하고 항아리에 소금물을 붓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된장 냄새가 이렇게 반가운 날이 또 있을까?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장맛은 마음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정성을 다하세요. 어르신 한 분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평생 장 담가왔는데 오늘 배운 게 많네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네요. 돈 많은 회장보다 이렇게 지식 나누는 게 더 값져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오진석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네. 오진석이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거야. 나머지 일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오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이 이루신 것들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진석아.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놀랐습니다. 우찬이의 필체였어요. 혼자 있고 싶네. 다들 나가고 조용히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난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 첫 문장부터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날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울컥함이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난 병원에 있어.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래. 혜수는 떠났어. 모든 게 무너졌어. 한숨이 나왔어요. 용서해달란 말은 못해.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그저 엄마가 행복했으면 해.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봉투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용서할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미움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죠. 시간이 필요하구나. 다음 날 2번째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고아원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오늘은 매주 만드는 법을 배울 거예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한 남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16살쯤 되어 보였죠.
선생님, 저도 나중에 장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뭐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수업이 끝나고 그 아이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가 만든 첫 메주예요. 어떤가요? 자랑스럽게 내미는 메주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우찬이가 어릴 적 내게 그림을 보여주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아주 잘했어. 내 이름이 뭐니? 민수예요. 민수야, 이 메주가 내 인생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거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음 주에도 올 거죠? 응, 꼭 올게. 그날 저녁 복심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가운데 혼자 차를 마셨어요. 나 이복심이야. 그냥 그걸로 충분해.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도 피해자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분이 어떤지 처음 느꼈어요. 달빛이 내 손에 든 찻잔에 반사되었습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길이 있어야 해요. 전 이제 제자리로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제 마음의 미움도 원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만 생각하면 되는 자유로움이었죠. 다음 날 복심원 장학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재단은 요리를 배우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한 곳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아드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인생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연구소로 향했어요.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제가 발효시킨 첫 된장이에요.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눈부셨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재능이 있구나. 회장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 불러드릴게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된장이 사람을 살린 거야.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라서 당연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 내겐 자랑이야. 햇살이 밝게 비치는 연구소에서 새로운 제자와 함께 웃고 있는 내 모습. 이것이 진정한 나, 이복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짓밟힌 인생. 그러나 이름 석자를 다시 꺼내 들었을 때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복심. 어머니도 회장도 아닌 그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녀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성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기대에 갇혀 숨죽이며 살았던 수많은 이름들.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피는 섞였어도 도리가 없다면 가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복심은 알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복심 여사님께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 사랑합니다.